남자친구가 부유하고 신혼집도 준다는데 가도 될까요?인 거예요. 가면 해결이 안 돼요, 선생님. 가면 더 문제예요. 아니 그냥 가지 마세요. 내가 모든 걸 그냥 다 줬고 응. 광주로 내려가서 그 신혼집 해준 집에서 살면서 네. 아기 키우고 살면 네. 모든 게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사연을 보내신 거죠. 안녕하세요, 부인남입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 권장 채널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는데 그 결혼에 대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결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신 박은주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시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들을 정말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예비 부부들의 사연을 좀 받아서 그러니까 사전에 좀 약간 백신을 놓는다. 라는 생각으로 예방접종 놓는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 하는 코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과 같이 이제 총 오늘 이제 2개의 사연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자입니다. 친칠라. 1살 차이 30대 초반 커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득이 320, 360 정도. 근데 저축을 한 요 정도 해요. 좀 궁금한 게 기본적으로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좀 경제관념이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만 이 돈 문제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저축을 좀 하는 분들이 좀 덜 싸우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결혼할 때부터 막 쓰는 분들이 많이 좀 이혼을 하는지. 이게 이 사연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보다도 직업군에 따라서 이 재테크를 하는 아예 그 마인드가 다르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공무원 분이시거나 뭐 교직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저축, 저금, 예금 뭐 있잖아요. 이제 안전한 자산을 원하시고 여의도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의도.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집을 아예 안 사세요. 맞아. 왜냐하면 그 집에 뭐 얼마 이상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다 이제 투자 상품으로 굴리시거나 그래서 다 부자야. 부자긴 부자인데 꼭 이게 뭐 전세나 월세 조그맣게 하시고 금융재산은 엄청 많으신 편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저축을 아예 시작부터 안 하던 분들은 좀 돈 문제 많이 생기죠. 네, 그렇죠. 저축을 아예 안 하는 분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야 할 배우자, 여성 배우자들 중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치 부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혼 사유로 갔을 때 너무 사치스러운 여자였다라고 하면 보면은 도대체 뭐가 사치스러워서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뭐 카드론을 받아가지고 뭐 사치품을 샀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래요. 대신에 내가 준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랬을 적에 이제 사치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사치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마인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법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막 쓰면서 빚이 져야지 이제 사치라고 보는 거구나. 본인의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했을 때를 사치라고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뭐 이게 나갈진 모르겠지만 요즘에 내보내겠습니다. 막 20대 30대들 이제 막 사회 초년생들이 되게 극과 극으로 나눠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저축하시는 정말 짠돌이로 저축하시고 막 이렇게 막 재테크 막 부익남 보고 막 어디 보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뭐랄까 결혼을 포기했다 그럴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재테크에 대해서 생각도 없이 이제 본인의 소득을 그대로 뭐 본인의 취미 생활에 이런 거를 즐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롯데월드몰에 갔는데 얼마 전에 핸드폰 케이스를 사러 갔어요. 핸드폰을 사러 갔는데 뭐 이렇게 막 인터넷 찾았죠. 그러니까 찾았는데 좀 유명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핸드폰 케이스 집인데 웨이팅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웨이팅이 1시간이래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뭔가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이제 기다리는데 다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막 다 웨이팅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핸드폰 케이스 하나에 최소 6만 원. 6만 원. 그리고 핸드폰 줄 있잖아요. 줄 5만 원. 근데로 그걸 줄을 서서 사요? 그 되게 큰 돈이잖아요. 사실은 여기 막 그 사연자분들 보면은 뭐 막 이렇게 꼼꼼하게 몇천 원까지 막 다 체크해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저도 그건 되게 큰 돈이거든요. 저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고 그래서 케이스에 막 6만 원, 11만 원을 그러니까 같이 막 하나 하면은 막 10만 원씩 넘는 게 그냥 태반인데 그래서 요즘에 되게 소비 성향이나 이런 게 되게 극과 극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연자분은 지금 요 정도면 좀 괜찮은 요 정도면은 지금 착실하다.
네,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게 이제 문제일까 한번 보면은 30대 초반이고 결혼 생각이 있다고 하시는데 한 살 차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가정 환경이 너무 다르다. 이 가정 환경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시댁과 이제 뭐 처갓집의 어떤 뭐 그런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마인드 차이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들 이혼을 좀 하죠. 굉장히 많죠, 정말로. 이게 많은 또 비중을 차지해요. 많은 비중 차지해요. 사실은 서로의 가족 문화가 다른데 네. 그걸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네. 생기는 갈등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이게 연애할 때는 모르는 분야인데 사실 나는 그냥 이 남자 이 여자가 좋은데 결혼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족 간에 이제 그 문화가 섞이기 시작하는데 네. 그때 오는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그 불편함 이런 것들을 이제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가게 되면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있나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살 차이 30대 초반 커플입니다. 지인 소개로 교제한 지 한 2년 정도 다 되어가고 이제 결혼 얘기가 슬슬 오가는데 집안 배경이 너무 달라서 고민입니다. 남친네 집은 부모님, 누나, 남친 4명으로 매일 가족 단톡방에 근황이 올라올 정도로 친하다. 이 정도로 친한 분들이 또 있구나. 벌써 숨 막혀요. 약간 이 정도는 아니시고 저희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단톡방이 있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단톡방은 다 폭파시켜야 된대요, 여러분. 일단은 단톡방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은.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단톡방 있긴 하지만 잘 올라오지 않는 건 어때요? 그 정도도 안 됩니다. 공지사항 정도만. 뭐 공지사항? 이번 달 뭐 누구 생일이다 이런 거 공지사항 정도는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문자 정도로 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안 돼요. 적어도 틈을 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친하다. 근데 저는 누나가 없어봐가지고 누나가 있는데 이제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이 단톡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약간 좀 힘들 것 같기는 해.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왠지 그 누나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마인드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왜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누나는 안 친해지고 싶어요. 안 친하고 싶어요. 네. 친하게 지내려는 누나들이 있어. 네. 그거 잘못된 마인드죠. 잘못된 마인드 맞죠? 네. 왜 친하게 지냅니까? 네. 그러니까 최대한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럼요. 단톡방도 좀 없애고. 자, 남친은 서울에 있고 가족들은 광주에 사는데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부모님을 보러 갈 정도다. 그러면 완전 뭐 효자 마인드네. 결혼한 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평소에도 단톡방이 이제 시끌벅적하군요. 문제는 결혼 후 저도 시가에 한 달에 2번 이상은 같이 가서 그쪽 가족으로 흡수되는 것 마냥 찐 가족처럼 지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게 우선은 가능할 수 있는 건지 한 달에 2번. 의문스러운 점은요. 네. 본인이 결혼 전에는 한 번 갔으면서 왜 결혼 이후에 2번 가야 되느냐. 일단 이거부터 마음에 안 들고요. 네. 그다음에 찐 가족이라는 이 표현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요.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뭐 입양했냐고. 남친분을 일단 소환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 아닐까? 자취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동안의 그 뭔가 그리움과 애틋함을 이번에 결혼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게 결혼이 계기가 되냐고요. 왜 도대체.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사람 만나는 것도 가뜩이나 안 좋아하는데 시가 가족들과 너무 잘 지내라고 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저와 남친 지금은 둘 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지만 남친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지역에서 사는 게 자주 보기 용이하니 본인은 더 좋겠죠. 우선 요 상황에서 남친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 보고 그만두라는 거죠. 그렇죠.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내려가자는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되면은 결혼 생활이 좀 뭐 어떻게 되나요? 이 남친은 그냥 광주 여자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려고 하면은 지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지금 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결혼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본인이 이미 다 이렇게 플랜이 있고 이걸 통보하는 건지 이걸 진지하게 얘기해봤는지 일단은 좀 궁금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얘기를. 이게 왜냐면 문제가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많이 생겨요? 네, 각자의 본가의 뭐 방문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뭐 거주지 문제도 뭐 항상 다루시지만 정말 큰 이게 결혼 전에는 그래. 좋으니까. 갈 수 있지 뭐. 갈 수 있지. 그때 생각해 보자. 뭐 언제 생각해 보자. 나중에 얘기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 이랬을 때 상대방은요 그거를 오케이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요. 네, 이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정도로 지금 한 달에 2번 가자는 거는 제가 남자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마인드가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왜냐면 광주를 그냥 출장으로도 한 달에 2번 가면 힘들거든요. 주말이 없는 거잖아요. 거의 주말이 사실상.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향 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는 이제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고 아마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특이성이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도 좀 좋아하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마 광주로 내려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살다가 나를 만난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아유, 그러니까 광주에서 만나야 된다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네. 사연 바로 끝나는 건가요? 자, 한번 볼게요. 네. 자, 제 직업은 사무직으로 당연히 광주에서 재취업하는 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주말 부부는 어떠냐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네. 그냥 신혼 때 그냥 주말 부부를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남자친구가 광주로 가면 광주로 가고 나는 그냥 서울에 있고 그리고 주말에 잠깐씩 보자. 근데 그건 당연히 싫다고 하겠죠. 거기다가 그러면 주말 부부면은 한 번은 서울 오고 한 번은 광주 가니까 네.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최대치를 해준 거예요. 한 달에 2번 내가 광주 내려가겠다. 간 김에 부모님도 만나고 온다. 네. 지금 이 마인드로 지금 주말 부부를 제시하는 그렇겠죠. 남편분은 계속 광주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면 사실 진짜 변호사님이 말한 것처럼 광주 여자를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무슨 매력이지? 그 정도예요? 네. 잘생겼어. 내가 네. 보니까 많이 잘생긴 것 같아. 네. 자, 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결혼하면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가서 취업, 시가에 2주에 한 번 방문이 되는 건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남친은 결혼하면 부모님이 광주에 신혼집 아파트를 해주신다는데 대출 없이 해준다고 한다. 신혼집 아파트를 대출 없이 해준다. 남친 집이 부유합니다. 여기서 약간 좀 힌트가 좀 나오는 거 아닐까? 네. 이거는 또 어떻게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은 신혼집을 누구한테서 일방적으로 받는다 했을 때는 그 이후에 뭐 그게 시가던 처가던 간에 그분들한테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좀 많이들 좀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들 좀 있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집 해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애 키워줬는데 방문해야지 뭐 해야지 돈 들여야지 그리고 부모님이 언제 오라고 했을 때 거역하면 안 되고 부모님 몰래 여행 가면 안 되고 부모님 몰래 여행 가면 그거 정말 많이 요즘 그 정말 많이 된대요. 너네 좋은 데 갔다 왔더라 이런 거? 되게 카톡이나 인스타로? 정말 많이. 그래서 막 몰래 여행 가셨다가 걸리면 나중에 막 무릎 꿇고 빌고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래요? 아직도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집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초반에 그 일방에 해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다. 마냥 좋은 거 아니고 이거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받아서 만약에 결혼하면 그 뒤로는 이제 더 힘든 일이 이제 펼쳐질 거다. 이게 심지어 뭐 서울의 전셋집도 아니고 광주에 신혼집 했으니까 그럼 광주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네. 광주 신혼집을 해주신다고는. 네, 경기도 광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러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두고 내려오는 거를 전제 삼아서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물론 뭐 광주에다가 일단은 뭐 전세 껴서 사고서 나중에 너네가 와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게 그렇습니다. 계획적이시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여자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단톡방에서 어떻게 내려올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그 친칠라님이 애 몇 명 나올 때까지 몇 명 나올까 이거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조금 더 이렇게 희망찬 얘기를 해드리고 싶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연이 조금 강하죠? 진지하고 좀 강하네요. 저는 그거 받으면 시가에 가야 한다는 압박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싫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존심 부리는 걸까요? 저와 남친 각각 5천 모았는데 신혼집 전세로 반반, 나머지는 대출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맞아. 성격이나 경제관 같은 건 잘 맞아요.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요, 지금 그 어느 누가 봐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당사자분은 이게 맞나 싶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엄청 사랑하는 거지.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이 모든 이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요. 이거 그거 아닙니까? 남편이 때리는 것만 아니면 참 좋은 남자예요. 이런 느낌 아니야? 맞아요. 맞죠? 요거 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너무너무 심각하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항상 문제되는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에서의 정도와 횟수, 각자의 그 원가족과의 이게 굉장히 많이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맨날 답변을 하고 본인도 뭐 얘기를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하나가 있고요. 만약에 묵비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쟤 왜 저래? 이러면서 익십하면 쟤 왜 저래? 그러면서 수건수건 거리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쟤 왜 이렇게 예의 없니? 하면서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또 본인이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남친이랑 너무나 이거 각서 쓰셔야 돼요. 합의서 쓰셔야 돼요. 정말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친구. 이거는 정말 폭력입니다. 너 나 좋아하니까 내가 하는 거 다 따라야 되지 않아? 이 마인드잖아요. 이게요. 이제 여러분 단톡방에 들어가면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단톡방이 폭주하죠. 이제 아기 사진부터 올려. 그게요. 우리 막 바빠 죽겠는데 하루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가지고 막 쉬고 싶은데 막 와가지고 막 시댁에서 뭐 아니면 처가에서 막 그럴 수 있죠. 이게 지금 남녀를 바꿔놔도 사실 똑같아요. 말이 좀
안 될 수 있는 상황일 수가 있는 게 여자친구가 지방에 있는 분이고 네. 남자친구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 사람 보고 지금 그만두고 같이 내려가자고 하는 거면 똑같이 이것도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든 이 뭐 생활 터전을 다 정리하고 내려가자는 건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뭐 내가 동의를 한다면. 근데 지금 가기 싫은 거잖아요. 가기 싫죠. 그러니까 이게 가기 싫은데 예를 들어서 2주에 한 번씩도 가기 싫어. 뭐 한 달에 한 번씩도 가기 싫어. 근데 내 남친이 좋아하니까 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보세요, 여러분. 찐가족. 찐마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가족은 아니죠, 사실은. 예, 그러면 이게 내가 정말 우러나서 하는 행동이 아니면 결국에는 항상 부부싸움을 할 때 그게 내재돼 있어요. 꼭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렇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 거기 가기 싫은데 어쩌고 하면 너 가서 표정이 왜 이래부터 시작해서 좀 밝게 웃을 수 없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맨날 싸운다고요. 모든 싸움의 종착점은 아마 그걸걸요. 그러면 이거는 그 어떤 그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이 진지하게 얘기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친분이 자기는 이미 내성적이라고 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본인의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남친은 우리 여친은 착하니까 그렇게 해줄 것 같아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 여친의 마음은 전혀 아닌데 이거는 근데 결혼하기 전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그래 시간은 가는데 추석, 설날, 생신 플러스 알파. 근데 이거를 정해야 되죠, 사실은. 정해야 돼요. 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정한다고 얘기하면 남자친구는 바로 거기서 이 서운해할 스타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쉽지 않겠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조금 약간 권위적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보여요. 본인이 그냥 다 결정을 하고 여자 너는 따라야 돼. 따라줘야 돼.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비슷한 여자를 만나더라도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분 독거노인으로 들어서 독거노인. 그러면 여자분은 어떤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분도 그러면 똑같이 이제 그 좀 내향적인 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그 서로 집안에 신경 쓰지 말자. 그런 분들 대부분이지 않아요? 결혼 비용도 반반 내는 게 맞고 온 가족에 대해서의 어떤 온오프라인의 모임에서의 정도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근데 대부분 요즘에 별로 신경 안 쓰는 남자분들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뭐 극단적인 사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결혼하면 이제 남남처럼 살면서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는 그게 제일 깔끔하잖아요. 그게 원래 디폴트인 거죠. 맞아요. 이게 뭐 결혼하고서도 계속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할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요. 독립을 해야 되니까. 남자분이 이제 조금 약간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자분들도 그래, 맞아. 그렇죠. 여자분들이 더한 경우가 많죠. 거기는 자매 있고 자매랑 엄마가 엄청 세요. 막 그래가지고 저기 뭐 사위가 찍소리도 못해. 근데 이제 막 거주지부터 이제 엄마 친정 엄마 옆에 해가지고 그렇죠. 애 우리 엄마가 키워줄 거야. 그것도 힘들지. 네, 우리 엄마 애 키워줄 거야. 그러니까 가보면은 자기가 퇴근하고 가보면은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집에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너무 외롭대요. 그러면 옆 동에 이제 언니랑 자기 애기랑 와이프랑 친정 엄마랑 친정 아빠랑 막 가서 먹고 있고 자기도 와서 먹어. 저녁 먹어. 근데 편하겠어요? 쉬고 편하지. 싶잖아요. 근데 너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갈등 일어난 집도 정말 많아요. 그건 양반이지 거꾸로 우리 집에 이제 다들 오셔가지고 나 퇴근했는데 정서방 왔나? 하면서 앉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요즘에는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술 한잔 받아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 없어요. 왜 없어요? 이것도 있을 수 있죠. 없어 그런 사람 없어. 이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런 식이면은 남녀 모두가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이제 이 아이들을 독립시키려는 마인드가 있는 집안끼리 결혼을 해야 좀 편하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래도 남친 집안의 어른들이 그렇게 해도 남친 마인드가 자체가 그런 마인드면은 자기 이미 엄마 아빠 이미 그런 얘기했어. 나 너무 불효 자식 됐어. 이미 그 마인드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첫 사연이지만 결론은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얘기해 거주지나 그다음에 뭐 그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셔야 되고요.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잘 얘기를 해보되 아마 그냥 남자친구가 우선 오케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일 수도 있고 요거는 좀 고민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